박미통위 위원장님, 예, 네, 의원님. 제가 혹시 위원장님은 그 부속실에 차나 음료 이런 거 좀 넉넉히 잘 채워놓고 계십니까? 예, 뭐 부족한 거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시죠? 혹시 그 저기 차 그 전기차 맞죠? 그 관용차 그죠? 예, 지금은 관용차가 휘발유차입니다. 휘발유차입니까? 예. 전기차로 다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전기차 타고 다녔었는데. 예, 예. 그 휘발유값 본인 돈으로 쓰신 적은 없으시죠? 관용차 말씀이십니까? 예, 예. 예. 당연히 그리 안 하셨겠습니까? 위원장 위원 차량 유료비 전액 삭감, 소송 비용 전액 미편성, 국내 여비 출장비 70% 삭감, 일반 수영비 50% 삭감.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이었습니다. 저는 부속실에 차도 없고 마실 음료도 충분치 않아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사들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였는데 제 개인 카드를 주면서 전기 충전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다행히 그런 고통을 안 당하고 계셔서 조금 부럽기도 하고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 무자비한 예산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낮에도 제가 잠시 물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때는 좀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과방위 전체의 회의록 중에 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이 하나는 광고, 하나는 시청자, 상당히 이질적인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통합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요. 어느 분이 말씀하신지 아시겠습니까? 예, 정확하게 기억이. 이은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은교 의원님께서 위원장님한테 하신 말씀이고요. 이은교 의원님은 또 이런 말도 더했습니다. 원래대로면은 언론진흥재단과 코바코를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문체부의 반발인지 잘 안 됐다는 말도 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코바코는 방송광고 대행하죠. 네, 그렇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신문 방송 광고를 독점 대행하면서 무조건 수수료를 10% 뗍니다. 그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재정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는 굉장히 넉넉한 편입니다. 그죠? 맞으시죠? 예. 예. 어쨌거나 코바코와 언론진흥재단은 둘 다 광고를 담당하는 곳은 맞습니다. 그죠? 네. 예. 언론진흥재단은 미디어 교육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미디어 교육도 하는 데가 어디죠? 예, 시청자 미디어 그렇죠. 재단입니다. 예. 그래서 두 곳 다 지금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렇죠, 그죠? 광고끼리 이렇게 묶을 경우에는 하나 더 이렇게 유리한 점이 있는데요. 언론진흥재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료를 기계적으로 떼기 때문에 좀 재정적인 형편이 낮고 코바코는 지금 재정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안 좋죠, 그죠? 예. 그러면 둘을 합치면은 오히려 코바코의 만성 적자도 좀 해소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시죠, 그죠?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 한쪽은 돈이 있고 한쪽은 돈이 없으니까 합치면은 상쇄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기관을 합치는 것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던 걸 알고 계시죠?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런 논의가. 그리고 광고는 광고끼리, 교육은 교육끼리, 그리고 학자들의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학자들의 보고서, 그다음에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 그리고 이번 정부의 인수위격의 기구에서도 그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논의들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예. 왜 안 됐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만 말씀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언론진흥재단과 방송 광고 대행 코바코 간에는 영역이 광고라는 점에서는 제가 같지만, 이렇게 길게 지금 시간이 예, 오늘은 10분밖에 안 되네요. 어제는 20분이었는데, 그저께는 20분이었는데 문체부 반대 아닙니까, 그죠?
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예, 부분이 그게 제일 큰 장애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맞죠? 예,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아니, 어쨌거나 기관 문체부에서 제일 통합과 반대하는 건 관련돼서는 맞죠? 그 문체부에서 찬성합니까? 반대하는 협의가, 게 있잖아요, 그죠? 협의가 성숙되지 않은 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된 건 맞지 않습니까, 그죠? 뭐 대단한 거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쉽게 답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제가 뭐 이렇게 허를 찌를까 의원님, 이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부분은 저희가 다단계의 공공기관 통폐합의 과정을 예, 제가 계속 고려한 좀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갈 테니까 간단하게 답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바코하고 언론진흥재단의 광고기관 끼리 합쳤을 때, 그다음에 시청자 미디어 재단하고 그다음에 언론진흥재단의 교육기능하고 합쳤을 때, 이렇게 합치는 게 시너지 효과가 크겠습니까? 아니면은 코바코하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하고 합치는 게 시너지 효과가 크겠습니까? 자, 이런저런 얘기 말고 시너지 효과 하나만 놓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시너지 효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11년째 지금 코바코 적자인데요. 다행히 코바코는 적자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지만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지금 방발기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거의 소요되는 만큼 받고 또 그걸 그대로 다 쓰고 하는 그런 구조라서 특별히 이 재정 적자가 생길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두 기관 합치면 정원이 900명이죠. 예, 정원은 뭐 통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려있겠지만 다르지만 800명 일찬 정도 두 기관 인원을 일단 합치면 한 900 안 됩니까? 그죠? 그렇지 않- 방통위가 우리 한 300 되잖아요. 그죠? 방통위 300 정도 안 됩니까? 인원이 예, 그거는 직원이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네. 기관을 거기다 합칠 수는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합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코바코가- 방통위 300인데 이 기관은 900명짜리 굉장히 대형 기관이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그 예정이고 자, 방통위보다는 준비 과정에서 많지 정해져야 않겠습니까? 될 것 그래도 예, 어쨌거나 예산 한 1,400억 정도 예상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산은 그것도 역시 추정치지만 추정치지만 하여튼 뭐 그 정도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예. 굉장히 큰 인원도 뭐 일단 900이라고 안 한다 하시더라도 그 얼추 비슷하게는 갈 겁니다. 굉장히 큰 부실 공공기관 하나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의원님 예, 이게, 일단 거기까지 그 말씀드리고요. 동기간만 합치는 게 아니고 지난 12월에 임명되셨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질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 3월에 이 결정이 나왔습니다. 석 달 만에 이렇게 결정하셨네요. 그죠? 맞죠? 취임하시고 석 달 만에 결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통폐합은 전 정부의 기관장들을 다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청자 미디어 재단하고 그다음에 코바코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민영삼 사장이었죠, 그죠? 제가 네. 민 사장님하고 사적으로 통화를 한번 했더니 왜 임기 남으셨는데 나오셨어요 하니까 그거 만들어서 나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거 못하러 있겠냐면서 그래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철호 이사장님도 이 법 만들어지면은 자리에서 나와야 되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예, 기관이 설립되면 예, 새로운 제가- 기관으로 됩니까? 시간이 많이 가네요. 방송법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방송법. 지금 중앙그룹이 올림픽하고 월드컵에서 독점 중계권 1,87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죠? 감당 안 되니까 이거 지금 방송 3사한테 떠넘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방송 3사는 손실이 크다면서 거절했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결국 명분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한다는 내용이지만은 실질은 JTBC가 저질러 놓은 뒤치다거리를 다른 방송사들이 하라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냐면요. 지금 이미 IOC에는 260억 원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FIFA에서도 당연히 손해배상 요구가 들어오겠죠. 근데 그 FIFA나 IOC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강행 규정이 돼서 반드시 공공기관에서 떠안게 되도록 다른 공영방송들이 떠안게 되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나름대로는 JTBC 입장에서는 그쪽들과 협상하기가 좀 나아지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이미 당신들 260억 가져갔고 다른 부분의 손해들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예,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시간 때문에 일방적인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 개정을 시작을 한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 동계 올림픽이 그 종편 단독으로 중계됨으로써 아주 감동적인 여러 가지 경기들이 이벤트들이 우리 국민들이 직접 시청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게 되는 그런 여론이 악화된 상황들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임박했던 국민적 관심의 쌓인 월드컵에 있어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시청권 확보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한 방송법의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보편적 시청권 확보에 필요한 중계권과 관련된 행정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방송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지상파 방송사 한 곳이 중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특정 방송사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고 그것은 전부 다 시장 상황에 의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일 수밖에 없고 더구나 그 법에 의해서 그 방송사는 또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그런 양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서 기관 통합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산하에 그 코바코와 시청자 미드 재단이라는 두 개의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그 두 기관이 그 공공기관 통폐합의 일환 그 더 나아가서 사실은 국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운 어떤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위원회로 변모하기 위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책 기능을 집행하기 위한 하위 집행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또 마련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었고 이런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단계로 저희 산하기관들을 통폐합하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 필요한 또 공공기관 통폐합이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선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들을 종합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항 없애시면 되고요. 나중에 제가 또 전체에 대해서 따로 묻겠습니다. 네. 네.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